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코가제 천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형사 기소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그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유죄를 받게 되면서 이제 선고만 이렇게 또 남았었는데 그 허시머니 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르노스타라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회사를 뭐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돈을 이렇게 또 전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34건에 대해 가지고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선고를 이렇게 또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대선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미루고 있었다가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이 허시머니건에 대해서 선고는 지금 현재 무기한 연기가 이렇게 또 돼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이제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이제 기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소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도 아마도 이제 트럼프는 죄가 이렇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 가지고 기소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이제 수많은 이 기소 건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이제 종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권력을 받으면서 이 모든 죄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외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범죄자라는 그런 이제 딱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행직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모든 죄들이 대해서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짜 트럼프 대단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 기소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트럼프 싫어하기는 싫어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이 트럼프 인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운도 어마무시하게 타고나고 그리고 이 배짱도 진짜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맥 게이츠라고 해가지고 플로리다 이 하원 의원이었던 그 사람을 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맥 게이츠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어느 이제 두 여성이랑 이 미성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17살짜리 여성들이랑 미성년자 때 이 성관계를 이렇게 또 맺었대요. 성매수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또 건네주면서 뭐 성관계를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맺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회 그 보고서가 막 빨리 공개를 해달라 말라 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또 말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맥 게이츠는 나와가지고 내가 포기를 하겠다. 내가 법무장관 되는 거 내가 포기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게이츠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죠. 뒤에 캥기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 맥 게이츠를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막 그랬대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 게이츠한테 뭐 이렇게 제출을 해라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압박을 너무나 받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 어차피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도 집단에는 생각을 했겠죠. 계산을 해봤겠죠. 어차피 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맥 게이츠는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내려오겠다. 후보지에서 이렇게 또 내려올 테니까 제발 나한테 이제 그만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맥 게이츠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플로리다에서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하원 의원이었다가 그러다가 트럼프가 너 법무장관 해라라고 이렇게 또 지명을 해줬는데 그런데 맥 게이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랑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한 것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성매수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뭐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사에 들어가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의원직을 포기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원직을 이렇게 또 포기를 했거든요. 의원직을 이렇게 또 포기를 하면서 이제 법무장관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윤리위원회 그 보고서도 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또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원 의원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통과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상원 의원들의 뭐 60%가 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찬성을 해줘야 된다나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조차 공화당이 뭐 53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도 조차 한 8명 정도가 상원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너 그런 식으로 이 뒤가 굉장히 구린데 너가 지금 뭐 법무장관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요. 이 공화당이 상원 의원도 이제 8명이나 반대 입장을 내놓다 보니까, 지도 이 맥 게이츠도 이제 계산을 했겠죠. 어차피 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려온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맥 게이츠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자신을 꽂아주다 보니까 막 이제 들뜨는 거지. 나 이제 진짜 법무장관 되는 거요? 내가 법무장관 되면은 내 건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다 지워버리고 막 그런 계획을 이렇게 또 했었겠죠. 그런데 상원 의원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한 8명 정도가 너 안 돼 라고 벌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윤리위원회들도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해오고 그리고 여성 2명이 이 17살짜리였었던 예전에 17살짜리였었던 미성년자 때 나랑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받은 그런 정황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나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빠져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무장관도 지금 물 건너갔고 거기에다가 하원 의원직도 지금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그냥 갑자기 실직자가 됐네요. 그러면서 이 맥 게이츠한테 그러면은 이 하원 의원으로 다시 이렇게 또 되돌아올 거냐 내년 내라도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럴 계획이 없다 라고 우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신한테 쏠린 그런 스팟라이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은 뭐 구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이 못 이겨가지고 그냥 다 포기를 하는 것 같네요. 트럼프 같이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가지. 좀 트럼프는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다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가지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맥 게이츠가 지금 이렇게 된 데까지에는 이 17살짜리 아이의 성매수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법무장관까지 이렇게 또 포기를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맥 게이츠가 이 미성년자, 이 17살짜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차례나 이렇게 또 가졌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하원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 17살짜리 그때 17살짜리였었던 이 여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맥 게이츠와 2차례 성관계를 이렇게 또 맺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건은 어느 성인 여자와 이제 같이 있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인 여자랑 같이 있었다라는 게 뭐 동물의 왕국 뭐 그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 게이츠는 이 모든 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이 맥 게이츠가 이 미성년자 이 여성한테 돈을 뭐 벤모로 이렇게 또 보냈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록이 뭐 남았다나 그랬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보냈대요. 몇만 불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 하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12월 이제 5일에 최종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맥 게이츠가 이 법무장관에 이렇게 또 되는 것에는 이제 지도 이렇게 또 포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꽁꽁 감춰져 있었던 그 사건이 수면 위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윤리위원회도 들어가고 계속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맥 게이츠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아줌으로 해가지고 끝장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인사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스펙도 전혀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또 앉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만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제 충성인 사람들만 이렇게 또 꽂아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스펙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또 앉혀두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맥 게이츠가 이 법무장관에 이렇게 또 하는 거 이렇게 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다음 법무장관 이 후보로 이 여성을 이렇게 또 지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여성은 누군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팜 본디라고 하는 이 금발의 백인 여성인데, 이 여성은 플로리다 전 법무장관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맥 게이츠보다는 이제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은 법무장관을 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플로리다 이제 법무장관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격은 되지 않나. 이 맥 게이츠보다는 이제 훨씬 나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본디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첫 번째 탄핵 재판을 이렇게 또 받았을 때 이 트럼프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또 변호를 맡았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를 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이제 받들어 총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한테 엄청난 이 로열이 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본디가 이 법무장관, 이 어토니 제네럴을 이렇게 또 맡는다고 하면은 범죄와 싸우며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또 기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디가 만약에 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본디는 우선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법무부 개혁을 이렇게 또 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맛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 때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난입을 해가지고 뭐 난장판을 친 진짜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우선 법무장관직을 이렇게 또 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팜 본디가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 출신으로 18년 동안 검사직을 이렇게 또 맡았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플로리다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선출이 된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약 문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 정부, 이 트럼프 전 정부 때 힘을 썼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 뉴욕 사건이나 그리고 탄핵 이 재판 때 법무적인 지원을 해줬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3년도에 트럼프가 대학 사기 조사와 그리고 뭐 25,000달러 뭐 기부를 한 것에 대한 그런 뭐 논란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2020년도에는 줄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줄리안이랑 이렇게 또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번 대선은 사기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렇게 또 펼쳤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을 공공 피해를 초래를 한다 라고 하면서 동성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오바마 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케어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팜 본디가 트럼프랑 이렇게 또 같이 만약에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법무장관으로 이 트럼프한테 아주 그냥 받들어 총을 하면서 법적이며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는 인사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좀 잡음이 많기는 많습니다. 진짜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또 앉혀두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꽂아두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좀 잘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뭐 ICBM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어제는.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ICBM을 이제 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쏜 것이다. IRBM이라고 해요. 이게 또 새로운 무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뭐 인터컨티넨탈 뭐 대륙간 그런 탄도 미사일은 아니지만 뭐 IRBM 이렇게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한테 30분 전에 먼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IRBM 원래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ICBM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ICBM을 실제로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이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ICBM을 실제로 전쟁터에서 쓴 최초 사례가 될 뻔했었는데 그런데 ICBM은 아니었다. IRBM이었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가 됐던지 간에 좀 새로운 무기를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썼다라는 것은 ICBM을 조그맣게 만든 건가 봐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또 붙어 있다 보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안 쓰더라도 조금 더 작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극초음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날아가다 보니까 이 방공망으로도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강력한 비단을 좀 빨리 좀 해달라.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또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나토는 지금 이 푸틴이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나토 이제 동맹국들을 위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푸틴은 이 새로운 무기를 이제 처음 이렇게 또 쓴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처음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이런 무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배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최첨단 무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쓸 것으로 추가 공격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쓴 이 새로운 이 IRBM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 이 ICBM이라고 하는 이 대륙간 이 탄도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든 그런 이제 미사일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테스트 단계에 있으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좀 이제 테스트를 하듯이 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IRBM이 탄두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뭐 새로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쓰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또 좀 이제 그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토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경로를 너네들이 이렇게 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는 1월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또 지나면은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전쟁이 흘러갈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이 중장거리 미사일 이 IRBM을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오레시닉이라고 하는 이 무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무기를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이 나토에서는 긴급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새로운 이 IRBM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IRBM이 여기에다가 이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 핵무기도 될 수가 있다. 이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가까운 이곳에다가 이렇게 또 핵무기를 이렇게 또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 미사일의 속도가 뭐 초음속이라고 한다고 해요.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방공망으로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긴급하게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가 이 새로운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쓴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의 군사적 혁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군사력이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이 러시아의 푸틴 시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불안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비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공약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관세를 보편적으로 10%에서 20% 그리고 중국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60%에서 뭐 100%, 200%대까지 내가 올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를 더 이렇게 또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관세 안 낼 것이다. 이 관세들은 다 미국인들이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관세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이 외국에다가 대한 그런 이제 세금들을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 제조업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복귀를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이 관세로 대체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월마트에서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CFO가 나와가지고 관세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이렇게 올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중국산들에 대한 그런 이제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최대한 가장 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보내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그 관세를 내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인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좀 무식한 무지한 그런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좀 이제 트릭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는 중국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올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자세하게 들어본다고 하면은 그 관세들은 전부 다 미국인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야. 이 중국이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내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미국 소매협회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해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만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소비가 저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게 이게 이 미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국을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보기 좋게 포장이 된 세금을 잘 걷는지,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물가 상승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이 일자리까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에서는 우리는 이것들을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는 막기 위해 가지고 이 다양한 이 루트를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지금 이 공급처를 이렇게 또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에서 잘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뭐 어느 면에서는 뭐 타당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또 이제 상대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도 물가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가가 오르니까 중국산에 대한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미국 물건들도 이제 자연스레 물가가 올라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 미국인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부자이면서 전 세계에서 아마 이제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디아블로 4 있지 않습니까? 오락. 이 디아블로 4에서 전 세계 랭킹 1위를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아블로 이 게임을 본다고 하면은 무슨 뭐 150이라는 뭐 그런 스테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테이지에서 1분 56초 만에 그 스테이지를 이렇게 또 클리어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디아블로 4 세계 랭킹, 이 게임에서 이 세계 랭킹 1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도 가지고 있고, 이 X 트위터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거 밖에도 뭐 뉴럴링크, 뭐 보잉 컴퍼니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CEO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딱 붙어 먹으면서, 트럼프 그 말하라고 그 별정에서 계속 저녁 먹으면서 트럼프랑 계속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이 다지라고 하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그 직책도 맡고 굉장히 지금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도 막 거의 막 10명이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여자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오락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야,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게임에서도 지금 1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 치팅을 이렇게 또, 치트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1위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디아블로 4에 무슨 버그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버그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1위가 된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 뭐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디아블로 4에서 1위는 일론 머스크이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 1위도 일론 머스크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가장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트럼프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일론 머스크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쓰고 있는 이 전기 충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낙스라고 하는 테슬라 이 전기 충전 방식이 있거든요. 그 플러그 워에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모든 이 전기차들은 그 테슬라 충전 방식을 이렇게 또 쓰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CCS 그리고 아니면은 테슬라에서 쓰고 있는 이 낙스라고 하는 이
충전 플러그가 이제 2개만 있었거든요. 네, 2개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이제 모든 예, 전기차들은 다 테슬라 충전 방식을 이렇게 또 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테슬라 충전 방식이 예, 이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 가장 잘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고, 왜냐하면 이 플러그도 굉장히 작거든요. CCS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케이블 이 파트도 굉장히 비싸고, 하지만 이 테슬라 충전 방식은 훨씬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전기차 회사들에서 이제는 이 테슬라 방식의 낙스를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충전 이 플러그 방식에서 이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는 도덕책,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대단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수많은 전기차들이 테슬라 충전 방식이 낙스가 아니라 이 CCS를 이렇게 또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충전소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 충전소를 본다고 하면은 낙스 그리고 이 CCS 두 가지가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미래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모두 다 낙스로 바뀔 것이다. 테슬라 충전 방식으로 이렇게 또 바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테슬라 슈퍼차저들도 이제는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차량들도 충전할 수 있도록 점차 이렇게 또 늘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 그 충전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는 테슬라만한 전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멀리 이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슈퍼차저는 진짜 미 전역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뭐 장거리 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부담이 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말고 이제 다른 이 전기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들은 이제 장거리 여행 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부 다 이 충전하는 것들이 이제 낙스로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하면은 이 다른 전기 자동차들도 굉장히 편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는 막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했는데 지금은 또 혼조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6%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4%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또 처음에는 막 상승을 하다가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이 주간 상승률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나스닥이 이게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기술주들에서 약간 이렇게 약한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형주, 산업, 그리고 뭐 금융주 이런 것들에서 약간씩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에서 이런 이제 소형주들로 지금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아마도 이제 조만간 1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비트코인 대박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이제 정말 천천히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내리는 것을 계속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인플레이션 2% 그 목표치를 이렇게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 금리 내리는 거 이제부터는 정말 천천히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연준에서는 이제 내년에 금리 내리는 거 2차례 정도 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봐가면서 이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어쩌면은 금리가
하나도 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율은 최근 들어가지고 6%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7%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아마도 다시 돈 쪼이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는 안 좋은 거죠. 트럼프는 돈을 계속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또 살려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또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것으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 이렇게 또 돈을 끊는다라는 것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린다라는 것은 이 트럼프한테 안 나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랑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마찰을 이제 빚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는 좀 가만히 내비두고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떠한 짓을 할지 좀 이제 지켜보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이제 금리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장을 좀 이제 지켜본다라는 그런 취지에 지금 이 연준은 지금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두 명이 이 말싸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조스가,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제프 베조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 모든 주식 팔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프 베조스는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또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일론 머스크가 그거는 100%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론 머스크는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부자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나 이 제프 베조스나 좀 많은 말다툼을 항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말다툼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에서는 이 AI 기업인 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다가 4 빌리언 달러를 4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서는 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 AI 회사에다가 총 80억 달러, 8 빌리언 달러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클라우데라고 해가지고 무슨 챗GPT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챗GPT 같은 그런 AI 챗봇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 AI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해 가지고 계속된 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마존에서는 이 엔트로픽에다가 많은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투자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오픈 AI 그리고 이제 삼성이랑 지금 협의에 지금 뭐 얘기가 이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애플에서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챗GPT를 이 애플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또 넣지 않았습니까? 넣게 되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 챗GPT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서는 이 삼성에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 디바이스에다가 여기 또 삼성 핸드폰도 있거든요. 이 삼성 핸드폰에다가도 이 챗GPT를 이렇게 또 넣는 거 어떠냐라고 하면서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픈 AI, 챗 GPT를 전 세계 이 핸드폰에다가 넣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한 효과를 이렇게 또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성 핸드폰에다가도 이 챗 GPT를 이렇게 또 넣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 삼성 또 AI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뭐 삼성의 뭐 갤럭시 AI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챗 GPT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급속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막 찍었는데 막 쓸데없는 뭐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누르면은 진짜 손쉽게 그냥 막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AI가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그냥 챗 GPT에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 구글 막 설치하는 것들도 이제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챗 GPT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은 되니까 그만큼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슨 핀테크가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 핀테크 많이들 이렇게 또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시냅스라고 하는 이 핀테크가 있었는데 이 핀테크에서 어느 이제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객이 여기에다가 이 세이빙 구자에다가 25만 달러를 넣어놨대요. 이 자신의 가족이 저축을 해왔었던 25만 달러를 넣어놨었는데 그런데 이 핀테크가 뱅크럽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냅시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돈이 사라졌다. 25만 달러가 사라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은 분명히 세이빙 구자이다 보니까 분명히 뭐 보험이 되는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냅시스가 이 핀테크가 이제 파산을 하다 보니까 내 구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 내 돈이 증발을 하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략 한 13,000여 명 정도가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지금 돈이 사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내 돈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이렇게 또 찾을지 하고 계속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뭐 500달러밖에 못 받나. 뭐 굉장히 소수의 금액만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이 돈 같은 거 이제 커다란 돈들은 웬만하면은 커다란 회사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커다란 회사를 이렇게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이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또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20만 달러까지인가 이 보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야 그런데 이렇게 또 보장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야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잘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중소기업들은 이런 은행 같은 것들은 핀테크 같은 것들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규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회사의 제규어 있지 않습니까? 제규어에서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제규어 자동차가 항상 장구장이 많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규어 자동차 많이 안 사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규어에서 이거를 이렇게 또 타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규어는 이 완벽하게 리브랜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제규어는 이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자동차를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또 리브랜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브랜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여기 이 기사에서 보듯이 제규어를 이렇게 또 쓰는데 대문자랑 소문자랑 막 섞어서 썼어. 그래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제규어에서 이제 리브랜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무슨 뭐 광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내보냈는데 그런데 자동차는 하나도 안 나와. 자동차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색깔은 뭐 여러 개 입힌 그런 이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패션 회사 광고인지 자동차 회사 광고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이제 최악의 광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이렇게 또 적었더라고요. 예, 이 제규어 뭐 자동차 파는 회사 맞냐고, 이거 옷 파는 회사,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깠다라는 그런 소리죠. 광고가 무슨 옷 파는 회사 같냐라는 그런 소리인데. 예,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아니, 무슨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여러 가지 색깔 옷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옛날에 그 루이비통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광고 같이 자동차는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뭐 제규어라고 하는 것만 나오고, 그리고 뭐 제규어 하면은 그 고양이 같은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도 없고, 이제 그냥 뭐 알파벳으로만 이제 제규어 하고 있는데, 광고도 최악의 광고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규어도 원래부터 이 자동차가 계속해가지고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또 이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테크 기업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동차 만드는 그런 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하면은 테슬라가 최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현대 기아도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